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인데요. 자, 우리가 이제 이 44회 영양사 이제 올해 있을 시험을 위해서 이제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. 우리가 이제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과목,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. 영양사 시험이 마냥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과목 수가 되게 많지요. 10과목이나 돼요. 실제로 보면. 이게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각계로 봤을 때, 따로 놓고 봤을 때는요. 과목이 10과목이나 돼서 그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. 근데 분량 차이는 조금씩 있죠. 그러니까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문항수가 출제되는 것들은 또 분량도 많아져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시면은요. 그렇게 책이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두껍지가 않은 편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거의 다 맞을 정도로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. 그래서 주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정리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잘 나왔다. 그건 있을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, 반드시 알아야 될 거, 그것만 잘 숙지해도요.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식품위생 과목은 2교시 과목입니다. 그래서 2교시 과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. 2교시 과목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하나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. 조리원리 과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합쳐진 거죠. 급식,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위생, 그리고 법규가 나머지를 차지하죠. 그래서 이게 두 과목이 합쳐서 40문항이고요. 여기 합쳐서 60문항이에요. 자, 그래서 여기 100문항을 푸셔야 되는데 85분 동안 100문항 다 풀고 답안지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도 이렇게 좀 길고 막 장황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작년 문제는 거의 아주 정말 단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기가 긴 문항이 거의 없었어요. 자, 그래서 위생은 이 중에 60문항이잖아요. 그 중에 작년엔 14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제 나오는 걸 또 봐야 되는데 계속 이게 똑같이 고정적으로 14문항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변화가 있을지는 이번까지 한번 출제가 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3문항에서 15문항 사이 정도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데요. 우리 식품위생 한번 거기 차를 보세요. 자, 차례 보면 식품위생관리, 식중독, 식품첨가물, 식품과 감염병, 기생충, 위생동물,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, 해석까지 해가지고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 좀 더 중요한 파트, 그 다음에 덜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중요한 파트는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. 덜 중요한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은요, 제일 중요한 거, 여러분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, 바로 식중독이요. 예전에 여러분 20문항 출제될 때도요. 식중독에서 8문제에서 10문항 정도. 그러니까 거의 50%가량은 식중독에서 나왔었잖아요. 근데 이번 시험도요. 문항 수는 14문항으로 줄었는데 식중독에서만 한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그만큼 이번엔 퍼센트가 더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대다수의 문제는 식중독에서 출제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외에 나머지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는 식중독에서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감염병에서 하나, 기생충에서 하나, 안전관리 인증기 중에서 하나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있는 식품 첨가물과 위생동물 파트는요.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매년 나오지가 않아요. 어쩌다 한 번, 몇 년에 한 번이에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덜 공부해도 될 파트가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첨가물과 위생동물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는 간략히만 볼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얘네들은 식품 첨가물하고 위생동물 파트는 어쩌다 한 번,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위생관리 파트는 예전에 이제 이것저것이 있었던 이렇게 나눠져 있던 파트를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요. 여기도 이번 시험 문제는 한 3문항 출제가 됐어요.
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묶여 있다 보니 위생관리 파트에서 한 3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하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이 식품위생도요, 생리학하고 똑같이, 생리학, 생화하고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과 관련된 과목, 이제 우리 먼저 이론 공부하고요. 그래서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노트 필기해 두셨다가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. 여러분들이 생리학 수업도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고 문제도 푸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뭐가 중요한지 다 기억은 또 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기억이 좀 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가서 반드시 복습하시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, 복습해 둔 거, 이제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요. 여러분들이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. 되도록이면 그 문제를 풀 때는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,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, 혹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. 본인의 실력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문제 풀어드리면서 답을 또 가르쳐 드리잖아요.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복습이 이루어집니다.